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신분 감수했네. 아니 또 뭐 원래 회사자마라고 하니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뢰를 설치해놨네. 아, 지뢰를 부비 트랩. 감사합니다. 거의 이 첫 시사회나 마찬가지인 저희 헌트 시사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박병훈 역할을 맡은 이정재입니다. 네, 김종도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서서 괜찮은 해프닝이네요. 네, 재밌네요. 연출하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두 번 살아나셨어요. 네,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뭐 또 단축하고 좋은데요? 네, 좋네요. 네, 뭐 헌트는 사실은 두 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려왔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허락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초반에 좀 여쭤보고 여러분들께 마이크 드리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후반부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개봉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긴 여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 영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심지어는 감독으로 출연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것을 아예 생각도 못 하셨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드디어 이제 다 오신 건데요. 사실 횟수로 따지면은 한 5년 반, 6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최초의 시나리오 그 초고 남산이라는 초고를 이제 접하게 됐을 때 이거를 우성 씨하고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근데 상당 부분을 많이 바꿨어야만 됐기 때문에 이게 잘 바뀌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고 우성 씨한테도 처음에 보여드렸었고 또 우성 씨 역시 마찬가지의 의견이셨고 또 지금 이제 사나이 픽처스와 공동 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지덕 대표님께 초기 때서부터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지덕 대표님이 공작이라는 영화를 촬영 들어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아주 냉정하게 이제 더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이 시나리오는 공작보다 재미없다. 그렇게 냉정하게 처음에는요. 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나리오라는 것 자체가 잘 개발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희망은 있지만 그게 사실 꼭 그렇게 된다라는 법이 없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한지덕 대표님이 다 같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네. 이렇게 또 개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라오기 직전에는 또 한 대표님께서 극찬을 하셨어요. 계속 대기실에서는요. 정우성 배우님께도 질문 드립니다. 사실은 이 영화를 처음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을 때 무엇보다도 이제 절친이시기도 하고 또 사업 파트너시기도 하고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부담감이 있으셨을 텐데 처음 제안 받았을 때 그때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고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옆에서 이제 응원을 같이 해야 되겠다. 어떤 조력자의 입장으로 옆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여러 감독님을 접촉하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애정도가 더 점점 깊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확신이 점점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을 결심하기 전에도 이제 사실은 뭐 저랑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크게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크게 내색은 안 했어요. 속으로 얼마나 긴장하셨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감독을 이제 뭐 사나이 픽처스 한재덕 대표님이나 이제 뭐 다른 여러 주변에 이제 다른 동료 영화인들이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시나리오를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좀 연출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이렇게 주변에서 하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선뜻 할만하죠 이런 얘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그게 얼마나 고단한 작업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큰 도전이라는 걸 아니까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찬성도 아니면 이렇게 만류도 아닌 그런데 이제 본인도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딱 강하게 먹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옆에서 또 적극적으로 그 조력을 해야지 않게 그런데 이제 자 이제 시나리오 이 정도 됐으니까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아니 이 양반이 감독이라는 도전 하나를 짊어지고 이제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것도 엄청난 숙제잖아요. 그런데 저와 이제 저희 둘이 함께 한 작품에 들어간다는 건 물론 어떤 분들에게 전혀 그냥 뭐 의미 없는 그냥 배우들끼리 좋겠지 하겠지만 저희에게는 혹은 또 저희와 같은 동시대를 사셨던 분들에게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도전이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기도 했고 특히 저희 둘은 엄청나게 그 예전서부터 시도를 했었고 그게 잘 되지도 않았던 어떤 프로젝트들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나름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아니 왜 숙제 두 개를 짐보다를 두 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한 프로젝트에서 달리려고 하지?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난리를 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좋다 나쁘다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의견과 마음, 배우의 어떤 판단에서의 난리나 고사는 아니었어요. 큰 짐을 너무 무거운 짐을 한 프로젝트에서 너무 다 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걱정과 우려.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타이밍에 이제는 같이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계란이 다 깨질지언정 그 깨진 것 자체가 후회되지 않는 어떤 도전을 한번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기투합을 할 수 있는 시기점이 딱 저희 앞에 왔었죠. 사실 이제 영화가 첩보 영화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실 가족 영화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다룬 영화이고 네, 청담동 부부가 워싱턴에서 싸우고 그러다 마지막에 방콕에서 싸우다가 결국 결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이 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 팬들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또 두 분께서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있는 걸 보고 싶어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호정 씨는 초반에 약간 거절도 하셨다는 얘기를 또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같이 해서 이제 이 영화를 내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보는 감독의 모습이었을 텐데 현장에서 감독 이정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오랫동안 이제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익숙하고 하지만 그 감독이라는 어떤 그 임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체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체감을 하면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귀를 열어놓고 있었어요. 귀를 열고 키스텝들과 주변에서의 어떤 그 아이디어나 뭐 의견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왜 얘기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본인의 선택이 스스로의 선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마지막 결정 내릴 때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쉬지 않게 괴롭히는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살은 빠져가고 옷은 헐렁해지고 네, 다크서클은 발끝까지 내려오고 치근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배우 입장에서 잘해줄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 고소하기도 하다라는 뜻은 사실은 연출 겸 출연을 먼저 우성 씨가 보호자라는 영화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옆에서 이제 보면서 그 살이 빠져가면서 사이즈가 커지고 옷 사이즈가 커지고 다크서클이 막 내려오는 거를 제가 눈으로 봐오면서 아 진짜 어떻게 해요 하면서 내가 그랬었는데 이제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죠. 또 이 정성식께서 이제 감독님으로 데뷔하게 되는 보호자라는 영화를 사실 약간 먼저 찍으셨죠. 네, 그래서 그 영화가 오늘 또 저기 토론토 영화제에 그쪽에 초청을 받아서 정말로 제대로 영화의 시작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몇 달 뒤면은 또 정반대로 두 분이 이렇게 바꿔 앉으셔서 또 이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정재 씨는 안 나오셨잖아요. 정호정 씨는 저렇게 품앗이를 해주시는데 네, 왜 그러셨나요? 그때 제가 아마 못 찍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품앗이를 제가 네, 농담이었었고요. 이정재 감독님한테 그런 걸 여쭤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아무리 영화 현장에서 30년 전부터 이렇게 영화를 찍으셨다 할지라도 감독으로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셨을 텐데 더군다나 주연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슨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무슨 스턴트 하시는 분, 폭파되는 지점들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감독으로서, 초보 감독으로서 제일 힘들게 느껴졌던 건 어떤 분야였습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니어서 뭐 진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정말 제일 힘들었던 건 체력이 부족한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낮에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촬영이 끝나면 다음 날 촬영할 거를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쉬는 날에는 편집을 해야 되고 또 회의를 해야 되고 또 틈틈이 또 시나리오를 또 고치면서 대사도 고치면서 또 배우분들에게도 전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성 씨가 산삼 액기스 마시는 것도 한 박스 보내주고 그래서 잘 내냈지만은 어쨌든 그런 체력적인 면이 제일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촬영장에서 힘들었었던 걸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폭파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리허설을 또 철저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또 유독 더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촬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50명, 100명, 150명이 나오는 그런 샷들을 찍을 때는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 몹신을 찍을 때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영화를 이제 보기만 해도 배우나 감독이 얼마나 고생한 영화인지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화가 같은 건 이제 아무래도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방콕 장면일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도쿄에서 벌어지는 총격전 장면도 굉장히 멋지게 찍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콕 장면, 이제 저는 이제 또 정호성 씨가 액션 연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지프 같은 걸 이렇게 직접 몰아서 이렇게 먼저 탈출하려는 대통령차를 추격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만주벌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놈놈놈에서 보시면 굉장히 희대의 훌륭한 액션 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을 타고 만주벌판에 다니는 그 연기를 예전에 했던 게 떠오르기도 하던데 사실은 그 장면을 포함해서 이 영화에 또 유달리 액션이 많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액션 장면들 찍으실 때 어떠셨는지 이 영화에 그런 얘기를 또 정우성 씨께 여쭤보게 됩니다. 사실 총격신이 많아서 반가웠어요. 왜냐면 이제 노력 대비 가성비가 크잖아요. 방아쇠만 당기면 화염은 나가고 뭐 특수효과를 입힌 어떤 화면 속에서의 어떤 스케일감이 커지고 그 둘이 이제 정보부 복도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액션 장면을 찍는데 둘의 체력이 바닥을 서로 확인하면서 테이크 한번 가고 이제 컷하면 둘이 아이고 그러니까 야 이게 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쉬지 않고 운동도 못 하고 해서 체력이 떨어질 건가, 이게 물리적인 생체의 나이인가 이 두 가지 생각이 막 같이 들면서 운동을 못해서 쉬지 못해서 이러는 걸 거야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하긴 했지만 나이도 무시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두 분이 그 피로감까지 연기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그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왔어요. 그 관련해서 이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본격적으로 또 여쭤보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 이제 이 영화는 장르 영화의 성격에 맞게 철저하게 두 인물이 정말 이렇게까지 양쪽이 팽팽하게 모든 라인이 맞춰진 투탑 영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두 인물은 거의 모든 면에서 이 대비되는 항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자기를 충직하게 보좌해주는 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또 이쪽에는 이제 최대표라는 약점이 있고 이쪽에는 또 유정이라는 약점이 있죠. 모든 면에서 다른데 딱 하나 다른 게 가족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정재 씨한테 유정이 갖고 있는 가족적인 어떤 의미도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인물을 대비하는 굉장히 큰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두 인물의 말을 이렇게 영화가 워낙 인상적이어서 저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 이제 저 두 인물에게는 각각이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느낌을 그냥 인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도가 조금 더 평호를 더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마음을 열었던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평호는 정도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넓게 생각하면 그것은 품성의 차이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은 안개부에서 13년간 있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름이 정도지 않습니까? 정말 정도를 걷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이름도 또 평호라는 이름도 영화에서 보면 이 인물은 사실은 전쟁을 막으려는 인물이니까 평화하고도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 과정에서 이름에 관한 질문 또 서로에 대해서 영화 속에서 상대방 캐릭터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각각 인물이 연기했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일단 정도는 그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혀 우연인가요? 저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좀 느껴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됐죠. 예, 맞습니다. 맞는 척 해주시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이 평호는 어떻게? 네. 평호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거기 뭐 취조실에서 보면 뭐 매직 밀러를 통해서 매직 밀러를 보면서 이제 뭐 평호는 그 매직 밀러 너머에 있는 정도를 보면서 얘기하지만 스스로 비춰지는 건 자신의 얼굴이고 또 정도 역시 또 평호를 바라보면서 그 유리에 반사되는 자신의 흐릿한 얼굴을 비춰지는 얼굴을 또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각자의 신념과 대의가 어떤 것이 더 이제 크냐 작냐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평호 입장에서는 그 평화를 지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막연하고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계속해서 쫓아가야 되는 어떤 미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도는 그 어떤 독재 그리고 국가 권력의 폭력 이거를 막겠다는 그리고 대상이 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평호, 평화 정도는 정도껏 지키려는 정도를 지키려는 국가가 지켜야 되는 정도 국가가 국민에게 지켜야 되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름은 그렇게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비슷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닮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도라는 인물이 평호의 입장이면은 정도가 그대로 이제 그 해외부 그 박평호의 위치가 되고 평호가 그대로 국내부 정도의 위치가 돼도 아마 둘의 선택은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서로의 신념에 대한 어떤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인 거죠.
바로 그래서 영화의 시작 부분을 보면 두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 있는 사람 같고, 한 사람은 홀에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차 안에 있고, 한 사람은 파란 양복을 입고, 한 사람은 갈색 양복을 입고, 이렇게 다 대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사실은 인물이 점점 비슷하다가 제까지 뒤집었으면 사실상 같은 인물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영화에서 연출적으로 굉장히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인물이 더군다나 정도라는 인물이 이제 그 에필로그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니까 누운 채 그 상태에서 너무 본인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서 이제 큰 소리로 정도가 외쳐서 이 박형호라는 인물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박형호는 이제 그것을 이제 케어를 마지막 순간에 해주지만 결국 인물이 죽어가기 때문에 정도의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박형호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박형호가 왜 마지막처럼 행동했을까는 두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방콕에서 첫 번째는 만약에 진짜 1호가 죽게 암살되고 나면 그 다음 명령 자체가 박형호를 죽여라, 독립을 죽여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아주 작게 생각하면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런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이 인물을 14년 동안 참았던 이유가 사실상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만약에 1호가 죽고 나면은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 그걸 막기 위해서 했을 거라고 후자가 더 가까울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도는 그걸 몰랐지 않습니까? 끝까지. 몰랐어요. 왜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도 씨왜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실제로 테러가 일어났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거기 인사들이 상당 부분 다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큰 사고 사건을 막아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또 실제로 영화에서는 직접적인 그 행사장에 있는 인물들이 사고사를 당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버스에 다 올라타서 총격전이 막 벌어지니까 버스에 다 올라타서 한국 관료들이 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차가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버스 안에서 보는 샷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폭파가 일어난 다음에 그 버스는 안에 있는 승객과 함께 모두 살아서 그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으로 연출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막으려는 것도 있지만은 전쟁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것을 염려하고서 그것을 이제 막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이렇게 홍보하려는 목적이 저한테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 영화를 사실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두 번 보면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영화 속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액션이나 이런 상황들 같은 것에서 인물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왜 그 인물들이 그런 행동했는지가 다 지나칠 정도로 이 영화가 아기가 잘 맞는 훌륭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정도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영화에서 언제 가장 괴로웠을까 생각하면 최 대표한테 가서 마지막 순간에 올릴 때 가장 괴롭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동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 장면을 연기하실 때 또 더군다나 여기서는 사실 두 사람 중에서 더 인간적으로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은 정도지 않습니까? 또 이제 광주를 찍으셨을 때 이런 장면을 찍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장면을 연기하실 때랑 완전히 다르셨을 텐데 그 두 장면을 연기하실 때 어떤 생각 같은 것을 또 여쭤보게 됩니다. 정도라는 인물을 잡을 때는 사실 그 5.18 민주항쟁에 대한 희생과 그리고 뭐 비단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던 우리들도 이제 그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합의를 보는데 이 사회가 얼마만큼 긴 시간이 걸렸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그 한이 이어졌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정도는 더 그 정도의 무게감을 그 신념에 대한 무게감을 잡기 용이했던 거는 그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인물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한 그리고 뭐 그 이후 세대의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역사를 제대로 인정 못하는 어떤 우리 민족 안에서의 우리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과 생채기 이런 것들을 정도가 좀 품고 있길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정도가 그런 어쩔 수 없이 그 최 대표를 정도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거 최 대표 얘기를 사실은 해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가장 큰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폭력에 대한 어떤 폭력을 멈춰야 되고 폭력에 대한 경멸을 품고 있는 정도인데 그렇다면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또 한 명의 어떤 희생자를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래서 그 장면은 참 괴로웠던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될까를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최 대표를 대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 영화가 장르 영화로 본다면 할리우드에 이런 식으로 첩보 액션 스릴러를 잘 만든 영화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사실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런 진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 영화가 이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면이 있지만 이 영화적인 스토리 속에 그 이야기가 너무 잘 맞아 들어있어서 80년대 한국 사회의 어떤 상황하고도 붙어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액션 장면들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쿨하고 멋있게 잘 또 이목의 촬영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이 멋지게 찍기도 했었고 배우들도 훌륭한 연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의 액션은 사실은 드라마라는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극중에 등장하는 모든 액션 장면들이 두 인물 입장에서는 자신이 감추고 있는 비밀과 자신이 다가가야 되는 대의 사이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리액션의 역할을 한다고 볼까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는데요. 그 점에서 이제 연기 측면에서도 이정재 씨께 여쭤본다면 영화에서 가장 이정재 씨가 맡았던 인물이 괴로워했던 순간이 어떨까 하면 방주경을 죽일 때. 예. 네, 그걸 보면서 진짜 독한 사람이구나 극중에서 그 인물이. 그리고 차마 처음에는 못하니까 딱 들켜지는 순간에 뒤로 가서 안경을 벗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어떤 연기들을 하시고 그 장면 하실 때 또 배우로서는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 여쭤봅니다. 참 제가 해야 되는 역할로 결정이 나면서 그 부분을 바꿀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장면을 잘 찍어내고 잘 캐릭터적으로 이겨낸다면 형우한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영화상에서의 꽤 큰 감정적인 재미와 어떤 깜짝 놀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감정적으로 혹은 더 갑작스럽지만 예견되지 않은 어떤 그런 걸로 찍어야 되나라는 거를 참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요. 감정적으로는 역시 자기와 함께 오래 일했었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인데 자기의 정체가 드러남으로써 그냥 정체가 드러난 것 때문에 그렇게 방주경을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는 좀 제 입장에서도 그건 좀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명분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좀 너무나도 좀 마음적으로 좀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방주경이 그 대학생 유정의 아버지와 유정의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일 바로 일본 정보부를 통해서 내일 바로 나옵니다. 라는 대사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형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유정은 안기부 내 지금 지하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로 저는 설정을 했거든요. 정말 그렇군요. 네. 아니, 정말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화 속에 사실은 그 인물은 천보산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3년 전 동경에서 내가 가고 나면 감시할 또 다른 사람이 올 거라는 얘기를 했고 그 순간 알았을 텐데
사실은 이 영화가 그 인물의 입장에서 패배의 이야기지만 유정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영화에 또 희망이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 영화의 희망은 과연 관성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인간도 그렇고 개체도 그렇고 아니면 나라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유정이라는 인물이 이 영화의 희망처럼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처음 이렇게 구상하시거나 시나리오 쓰실 때 이 영화의 굉장히 인상적인 에필로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가신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바꿔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제가 사실 주제를 잡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맨 처음에 남산이라는 시나리오 초고에서는 다른 주제였었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주제로는 제가 하기가 조금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주제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고, 근데 그 주제를 잡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주제와 함께 정도와 평호의 어떤 그런 명분이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끝까지 영화 마지막에도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일이 복잡해지고 더 퍼즐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제를 계속 유지했었던 이유는 이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믿음 때문에 유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의 에필로그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도라는 인물은 정말 굉장히 정의로운 인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인물처럼 이상주의적인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정도도 진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밑에 그렇게까지 충성을 바쳤던 자기 부하를 독립으로 뒤집어 씌우는 걸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부하들에 대해서 그런 또 판단을 하시게 되는 건데 허성태 씨랑 또 같이 이렇게 연기를 계속 같이 하셨잖아요. 같이 연기했을 때 허성태 씨는 또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또 여쭤봅니다. 사실 허성태 씨는 더 잘하실 텐데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 현장 때도 그랬나요? 우리 현장 때처럼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요.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이 하고 낯가리고 한마디 하려면 무슨 뜸을 그렇게 오래 들이겠지 막 눈치 보면서 그리고 몸에 여름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손선풍기를 얼굴에 약간 그 모습이 약간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되게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배우는 배우다 이런 생각이. 네, 생긴 거하고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캐릭터예요. 그러면 같이 하셨던 전혜진 씨, 그러니까 개인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화를 같이 연기하면서 저는 이제 전혜진 씨가 저런 약간 새로운 캐릭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몸 쓰는 것도 막 좋아하고, 네. 그다음 나름의 또 뭐라고 할까 따귀 갈길 때도 네. 엄청나잖아요. 전혜진 씨랑 같이 연기하실 때는 또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실 저는 예전서부터 전혜진 배우를 꽤 좋아했었던 배우예요. 왜냐하면은 매 작품마다 어떻게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제 이게 일부러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딱 그냥 다른 캐릭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신선하고 좀 다음에 내가 좀 작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배우 1순위 여배우로는 꼭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완성이 돼서 이제 캐스팅에 이제 들어갈 때 전혜진 배우한테 꼭 좀 한번 먼저 의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작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근데 너무나도 약간의 고민의 기간이 좀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함께 했는데 현장에서도 워낙에 재미있고 또 현장에서도 또 굉장히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연기를 동선을 확확 잘 바꾸시면서 유머러스하게 또 강인하게 또 달리기를 워낙에 잘 뛰셔가지고 총도 잘 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액션 장면까지도 굉장히 순조롭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영화 종반부에 관한 질문들 한두 개씩만 드리고 이제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두 인물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만 취한 게 아니라 내일을 쫓은 자기 딴에는 굉장히 노력한 인물인데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도는 독재를 막아야겠다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평호는 전쟁을 막아야겠다는 사람인데 그게 방콕에서는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막판에 방콕에서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1호를 만약에 암살하는 데 성공했으면 그때부터 두 사람이 노선이 다른 게 그야말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그 버전 시나리오 하나 있습니다. 네. 암살에 성공하는 버전이. 그거 약간 스피노프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도발적인 영화가 될 것 같아서. 그 버전도 보셨습니까? 봤죠.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네네. 아니 그게 저는 이제 그게 도발적인 어떤 거보다는 이게 우리가 물론 영화는 영화의 상상력 안에서 뭔가를 새로운 세계관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정도 입장에서는 특히 역사적 사건 위에 놓여져 있는 인물의 그 사건 안에서 신념을 키운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1호를 상상할 때 누구다라고 다들 짐작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볼 테니까 이렇게 만약에 성공하는 미션으로 끝난다면 이게 나는 더 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무슨 영화 안에서 그렇게 성공을 막 보여준다고 이게 진짜 사실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를 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성님께 배우님께 여쭤볼 것은 이제 영화를 다 완성되고 나서 누구보다도 또 가까이서 조언도 하시고 또 그냥 배우로만 참여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다 완성된 상태에서 영화를 보고 처음 느꼈던 어떤 감정이 있다면 이 영화가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깐네에서 처음 봤어요. 네네. 일부러 안 보여드렸어요. 지독하시네요. 그래서 일부러 역시 참모야. 일부러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걸 알아서 일부러 보여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깐네 이제 청담 부부가 저기 깐네 신혼여행 가서 그러네요. 자기야 그리고 이제 리뷰를 풀어서 극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좋았던 게 마지막 평호가 유정에게 너는 다르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영화가 패배한 얘기하지만 뭔가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그리고 좀 뭔가 희망을 잡고자 하는 의지의 대사여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객들이랑 7분 동안 저도 같은 마음으로 박수 쳤습니다. 한편의 영화는 이제 드디어 대장정이 다 물론 이제 관객들이 최종적으로 보시고 사랑받는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요. 어쨌건 감독 입장에서는 할 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면 사실은 만든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밝히는 게 너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첫 영화를 만들면서 내가 이거 하나는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이 영화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신 부분? 장면이 아니라요. 어떤 걸까요? 우성 씨하고 23년 만에 같이 다시 작업을 했다라는 거가 저로서는 제일 큰 의미죠. 진짜 23년 전에 태양은 없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두 분을 같이 캐스팅하려고 하는 영화가 많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24년 후에 헌트 이렇게 두 영화가 이어지는 게 사실은 진짜 굉장히 저 입장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마이크가 아마 준비가 돼 있죠. 손을 드시면 저희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분부터 할까요? 지금 옆으로 살짝 돌아보시면 분부터 하겠습니다. 네. 다 마스크를 쓰셔서 뭐라고 특정해야 되나? 여기요. 저기 마스크 쓰신 분. 네, 지금 고개 좌우 보신 분. 네, 여기 드시겠어요? 네. 거기 하얀 마스크 쓰신 이렇게 분. 하시면. 네네, 여기 남자분. 네. 오늘 일기 쓰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나리오 쓰실 때 뭘로 쓰셨나요?
후배도 아니면 그럴 때? 아 저요? 자판을 예전에 다 외우긴 했었는데 다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독수리 탐법. 그래서 열심히 다시 자판을 외워가지고 아주 그냥 느릿느릿하게 답답하게 뭐 꾸역꾸역 써 나갔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잡아놓은 틀거리가 컴퓨터가 다운되면서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멘붕이 크게 한번 왔었는데 그래서 결말이 바뀌었군요. 예 그래서 예 컴퓨터로 썼습니다. 질문 이어서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네. 자판을 쓰실 때 몇 손가락을 쓰세요? 저는 국문 영어 다 외우고 다 손가락을 씁니다. 몇 손가락 다 쓰세요? 아 물론이죠. 굉장히 느리시겠네요. 아 지금은 빠릅니다. 오늘 엄청나게 자부심이 강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질문은 한 가지씩만 해주세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엔 저기 여자분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중에서 왼쪽 분 할게요. 네, 오른쪽 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손 들고 계십니다. 들 줄 몰랐죠? 네, 마이크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신지. 네. 죄송합니다. 너무 먼데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정재 배우님이 느낌 때부터 정말 팬이었었는데 네, 여기 감독님을 뵙게 돼서 일단 너무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저 진짜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일단 손에 들어오고 잘 생각해보자면 일단 이제 박평호가 이제 그 독립을 이용해 먹는 그 남파 간첩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위기에 처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김정도가 이제 극적으로 구하러 오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문서 독립이라는 이제 증거가 되는 문서를 불태워 버리잖아요. 맞아? 예. 근데 불태워 버릴 때 당연히 이제 그 목표가 최 대표가 있는 곳을 알아내서 네. 그 베드로 사냥을 작전을 수행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네. 목표였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때 뭐 연민이나 동료애가 그때 같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당연히 저는 포함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럼 연민이 질문을 지금 저한테 하시는 거네요. 느낌부터 이제 정재 씨를 너무 좋아했는데 질문은 나한테 오는데 지금. 아이고 상관없습니다. 집계를 하실 때 그게 있으시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의도가 포함됐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김정도와 이제 박평호의 그런 라포는 언제부터 형성됐었던 건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김종도와 박평호가 이제 손을 맞잡게 되는 네네 언제부터 그런 사랑이 시작했는지 사랑이 시작되는지요? 그 태양은 없다부터예요. 네, 태양 없다 때부터. 그 사실 이제 버려진 불붙은 서류에 작전 후 독립을 사살하라는 그 문구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걸 보고 독립도 어차피 버려질 재료뿐이 안 되는구나 이걸 아니까 사실은 그게 독립에게도 이 독립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로 이제 독립을 회유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이번에 그 검은 옷 입으신 분 하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그 뒤에 계신 여자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는 건데 네, 바로 엊그제 있었던 코엑스에 지구에서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배우님 말고도 정말 카메오 분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뭐 이성민 배우님이나 황정민 배우 같은 분들은 뭐 말할 것 없이 본인 역할을 정말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동경 이제 작전에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깜짝 출연을 해주셨는데 박성훈 배우님,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주지훈 배우님, 그리고 조우진 배우님. 근데 이제 김남길 배우님이 출연하시는 줄 전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엊그제 이제 GV 때 말씀해주신 김남길 배우 나오는 걸 봤냐고 질문하셨을 때 저는 언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오늘은 보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주의 깊게 보면서 봤는데 약간 이게 감독님께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이 클로즈업 장면에서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얼굴이 드러나는 장면에서는 갑자기 뭐를 가리거나 사진을 붙일 때도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사도 다른 배우들은 뭐 취조 장면이나 있는데
그 제가 기억하기로 김남길 배우의 유일한 대사가 데리고 도망쳐 탕탕탕 으악 이러면서 화면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유독 김남길 배우님만 약간 그런 식으로 가리려고 하시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밌네요. 네. 김남길 배우님이 현장에 오셔서 자기 머리를 열심히 본인이 더 챙기고 안경도 막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저도 사실 현장에서 남길 씨 어디 갔나 하고 찾을 정도로 이렇게 외모가 80년도 외모로 이렇게 면해 계셔서, 그리고 심지어 지금 칼라 컬렉션을 보신 DI 이사님도 김남길 씨에게 미술상을 드려야 된다. 김남길 씨 얼굴에서 시대상이 느껴진다. 이 영화의 시대상은 김남길이다 하실 정도로 아주 김남길 씨가 이렇게 다 멋지게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특별히 김남길 씨의 미모를 숨기려고 그렇게 꽁꽁 감추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좀 멋지고 더 많이 나오게 찍어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 뒤에 계신 분 할까요? 네. 두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장면 하나씩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죠? 이 영화 자체가 마음에 드는데 왜냐면은 아직은 이제 그 뭐 개봉 전이기도 하고 이제 막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또 저도 거론했듯이 그 저희에게는 특별한 의미, 영화 외에도 이제 함께했다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 김정도와 박평호의 감정선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들도 아직 고스란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면 하나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김정도나 박평호나 혼자 살 수 없는 인물이거든요, 이 영화 안에서는. 그 둘이 약간 기대서서 다른 듯 같은 듯 하면서 그 둘 안에서 펼쳐지는 그 감정적 대립의 어떤 온도로 온전한 하나의 인물로 완성되는 두 반쪽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저는. 저는 우정 씨가 그 독립을 다른 사람, 그 철성이라는 허성태 씨에게 독립을 몰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연기가 현장에서도 굉장히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모니터 안에서 우성 씨가 연기하는 모습이 아직도 지금 기억에 생생하게 남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정도가 쓰러져서 박평호를 포효할 때의 그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자, 해볼게요. 네, 저기 계신 분, 두 분 중에 이번엔 오른쪽으로 할게요. 네, 거기 계신 분. 네, 그 뒤에, 네, 할까요? 네, 여보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그 마지막 장면에 총성이 울리고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총성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총성은 유정이가 북한 공작원들을 쏘는 총성이고요. 마지막 암전일 때 총선 두 발도 확인 사살 내지는 옆에 평호 측면에서 나타난 요원을 쏜 그런 총성 두 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발을 심었습니다. 다시 보시면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요원, 남자 요원이 저도 처음에 잘못 본 느낌이 있었거든요. 두 명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그 암전 처리해서 그렇게 더 멋지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기 남자분 할까요? 네, 흰옷 같은데 네. 돌아보신 분. 좋은 질문 하셔야 돼요. 부담되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연예인을 처음 뵀는데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 직전에 2020년도쯤인가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비슷한 시기를 다룬 현대 정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보면은 사실상 본인 그 주연의 이름을 싹 바꿔놓고 그때라고 추측하기 조금 약간 변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12.12, 뭐 5.18, 뭐 박정희 그냥 거의 사실 그대로를 담아내면서 가상인 듯 현실인 듯 약간 줄타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 이거 영화 만드시면서 약간의 비난이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위축이나 이런 생각이 이거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가장 컸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수정도 많이 했었고요. 굳이 제가 지금도 연기자 생활로서 그래도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런 시나리오를 써서 비난의 대상을 자처할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저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부분이었는데 하지만은 제가 이 설정과 이 이야기와 이 주제 자체가 비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은 정도와 평호의 그 굳은 의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이념을 바꿔서 좋은 쪽으로 행동으로 행하는 그런 인물은 우리 사회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지금의 설정들을 유지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름 같은 거 살짝 바꾸신 거죠, 극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전경자라든지 이런. 네네 맞습니다. 네, 질문을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이쪽은 잘 안 보이는데요. 저기 여자분 할까요? 이번에는요. 네. 네, 지금 돌아보신 분. 네, 다 돌아보시네요. 네. 그리고 이럴 때 지목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소리 안 내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마이크 어디 갔어요? 저는 이쪽 그냥 하세요. 네네네. 갔으니까 그 다음 제가 지목했으니까 다음 질문 하세요. 네. 영화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제 팬심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두 분이 서로 이제 얼굴 보시면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꼭 영화 질문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당연히 정우석 씨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요. 네, 당연히 이정재 씨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간단한 질의응답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아까 제가 지목한 분, 네, 하시죠. 네, 저기 계신 분. 그 다음에 이쪽에서 두 분만 더 받을게요. 이정재 감독님이 배우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감독으로 이제 첫 작품을 하신 건데 이제 배우에서 감독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배우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잘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다음에 영화를 볼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연기자의 마음을 아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연기자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어떻게 더 편안하게 연기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현장에서 또 상의도 많이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이 진짜인 상황
여성이다라는 것을 연기자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탁 얻어야만이 연기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나리오에서부터 상황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현장에서 세팅이 더 그럴싸하게 잘 꾸며진 세팅의 현장이라면 연기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이나 훨씬 더 많은 상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조입해볼까요? 네, 여기 남자분, 여기 끝에 앉으신 분, 네네. 아니 여기 복도에 앉으신 분, 네. 네, 손 들고 계시겠어요? 남자분, 네. 저는 이정재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워낙 남산이었다고 하는데 헌트로 바꾸신 계기가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의 주제를 이제 제가 원하는 주제로 바꾸다 보니 내용의 상당 부분이 조금 바뀌게 되었고 인물 설정도 많이 바뀌게 됐거든요. 꽤나 많은 인물 관계의 그 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주경이라는 인물은 거의 한 씬 나올까, 두 씬 나올까 하는 인물이었고 장철성이라는 인물은 아예 있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유정과 평호의 관계는 굉장히 또 굉장히 좀 찐덕한 그런 연인 관계 같은. 연인을 뛰어넘는 이상한 관계였어서 그런 인물 관계도를 싹 이제 바꾸면서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와 어떤 의미들을 다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 남산이라는 제목이 이 이야기와 이 인물들과는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헌트라는 제목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맨 끝쪽에서 할까요? 저기 뒤에, 네, 뒤에 한 세 번째 줄에 계신 분, 네, 그 뒤에 계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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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요. 제가 이 시사회에 오기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스포를 피해서 약간 찾아보면서 이 해외 장면들도 국내에서 로케이션을 해서 찍으실 만큼 공을 많이 들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나 이런 거에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고증이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 감사한 질문이신데 이거 오늘 딱 들으시면은 다 잊으셔야 합니다. 이건 어디에 안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제 초반에 워싱턴, 그 다음에 동경, 그 다음에 태국이 이제 장면이 나왔는데 사실 이 세 군데를 다 가서 찍는다라는 건 불가능이고 또 신인 감독에게는 그걸 허락할 리도 없고 해서 동경과 태국은 국내에서 촬영할 생각으로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동경에서는 어느 건물로 들어가서 뒷건물로 나와서 뒷골목에 어떤 작은 골목에서 액션 시퀀스를 찍는다면은 그것은 국내에서 잘 섭외 장소를 해서 찾아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태국은 뭐 골프장이나 리조트 같은 데서 촬영을 하면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워싱턴은 뭐 미국을 뭐 워낙에 이제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미국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질 않아서 결국에는 워싱턴도 이제 한국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를 모두 한국에서 찍게 되는 그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신 분의 질문이 좋으면 드려야지 하고 가져온 게 있거든요. 그렇지, 마지막 질문 하신 분 잠깐만. 아니요, 지금이 마지막 질문이었죠? 네, 잠깐 나와주실래요?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어요. 정말 공로증입니다.
어떻게 그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 그건데 그걸 소품으로 만들어진 것도 주셨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다 질문 못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시간이 한정이 있어서 오늘 두 분 영화 이렇게 또 멋진 영화를 관객들 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멋진 또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 말씀해 주시고요. 이 영화를 또 어떻게 주변에 혹은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사회를 지금 두 번째 하게 되는 아주 초기 시사회라서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데 또 특히 또 이렇게 큰 그 객석에서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많이 떨립니다. 예. 부디 영화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은 주위에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 너무 잘 이렇게 리드해 주셔서 이동진 작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헌터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의 흥행은 역시 입소문이더라고요. 입소문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10번째 분까지 이 두 분 사인이 담겨있는 포스터를 전달해 드릴 것 같고요. 잘 간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